책은 많이 읽는데 국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답 체크한 걸 보고 물어보면은 그럴듯하게 또 자기만의 이유를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가 한 가지 딱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독서는 다양한 해석을 허용을 해주지만 국어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 단계에 독서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국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서 발달을 저희가 조금 알아야 하는데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아이들이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요. 이 책을 쓴 사람, 작가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 나온 상황이든 사람들의 마음이든 그 사람들의 뭐 성격이든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계속 추론을 해가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석을 하진 않잖아요. 독서 토론 하다 보면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내어놓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읽어나가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능숙해지는 독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대로 발전을 시키면서 텍스트를 따로 떼어서 그거를 또 해석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초등 6년의 독서 교육의 궁극적인 좀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리들을 먼저 이제 마련을 해주는 건데, 저학년에서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아, 그래서 틀리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너의 생각은 이렇지만, 여기서 묻는 거는 보편적인 사고를 묻는 거다. 보편적인 사고라는 말은 아이들에겐 어렵지만 보편적인 사고,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가깝다 하는 걸 찾는 게 국어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 문제 잘 보시면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가까운 것 두 가지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독서를 많이 했던 아이일수록 또는 저학년일수록 국어 문제를 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잘 보면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보다는 인물의 마음을 추론한다거나 짐작한다거나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요? 이런 거라거나 상황을 또 추론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생각의 여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독서를 좀 자유롭게 해가면 당장은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국어력도 좋아진다는 걸 기억하셔서 너무 많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 그런 걸 거예요. 국어 문제집이나 독해 문제집을 하시는 경우 글을 정확하게 읽는가? 이게 궁금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꾸만 계속 미루어 짐작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답이 정확히 있는 거를 풀게 하는 게 차라리 더 좋아요. 문제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딱딱 지문에서 정확하게 답이 나와서 해석의 여지가 없다 싶은 그런 문항들로 구성된 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독서는 독서대로 즐기고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글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등 때는 국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국어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국어 문제집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독서 논술하고 국어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독서 논술은 아이들에게 책이라는 매체를 경험을 하게 해주면서 다양하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고력을 확장하는 그래서 그 책보다는 독자 중심에 있는 수업을 저희가 독서 논술 수업이라고 하고요. 국어는 텍스트 중심이에요. 글을 무조건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가장 보편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국어력을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엄밀히 다른데 우리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여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독서논술 학원 보내실 때 국어 학원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두 개가 연결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독서 안에 국어가 있기도 하고요. 국어 안에 독서가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책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기 사고력을 크게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국어력을 키우는 가장 큰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만 직결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독서를 막 자율적으로 해나가고 조금 능숙한 독자, 텍스트와 자기 생각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조금 성숙한 글을 읽는 아이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 그게 초등식인데 이때에는 당연히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너의 생각을 말하는 것과 답을 찾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너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여 찾게 하는 문제들이 많은 것들보다는 차라리 정확한 답이 있는 문제집 같은 걸 풀게 하시면 읽기도 파악할 수 있고 독서는 그냥 독서대로 즐길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